올해 처음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오는 25일 국립대전연충원에서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22일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 장병들이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겨우내 쌓인 주변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육군 72사단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성과 분석을 위한 회의를 장병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전 국민적인 안보의식을 다지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는 25일 열립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로 인한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7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북한 도발 상기 행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인 만큼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유족 등 7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6.25 이후 북한 도발의 희생자 유족과 유공자가 동참해 북한이 감행한 모든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보여줍니다. 또 기념식이 열리는 25일을 전후해 전국 86개 주요 도시에서는 100건이 넘는 기념식과 안보 결의 대회가 열립니다. 보훈처는 각 지방 행사에 모두 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밖에도 추모식과 걷기 대회 등 전국 보훈관서에서 500여 건의 서해수호의 날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전국민적 안보의식을 결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이 올해 포릭을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양국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50여 척과 양국 육해공군의 항공기가 참가합니다. 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양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대특수전부대 작전과 대잠수함전, 대함과 대공, 대잠 실사격 훈련과 항모 강습단 훈련 등 실전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동해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 등 항모 강습단이 훈련에 참가해 항모 호송작전과 요격훈련, 대공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은 해상전투단 훈련을 마치면 4월 초까지 진해 인근 해역에서 연합기뢰전 훈련과 연합구조전 훈련 등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육군 54단은 이날 제일 먼저 개토식을 갖고 영천지구 전투 격전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제54단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경북 영천댐 수변 테마파크에서 개토식을 갖고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토식에는 54단장을 비롯해 영천 부시장과 보훈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6.25 전쟁에 참전했으나 찾지 못한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늘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은 16년도 유해 발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영천지구는 1950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전차를 앞세우고 밀려오는 북한 15사단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격퇴한 곳으로
붕괴될 위기에 빠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반격 작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격전지입니다. 사단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해 2,200여 위와 유물 2만 4천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그 천 땅에서 잠들게 한 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매년 이와 같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저 전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대로 모시게 되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경북 영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국 85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참가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72사단이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회의로만 진행되던 성과 분석을 장기자랑과 추진 성과 발표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했습니다. 김도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72사단은 장병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의 핵심 추진 사업인 간부 정예화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성과 분석을 기존의 딱딱한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장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성과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방식인데 올해부터 1사분기는 좀 더 축제 형식으로 치러지면서 공감대를 조금 더 확산을 시키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각 부대별로 각기 있었던 말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각 연대별로 인성 함양의 결과를 사진 전시회로 표현하고 페이스 페인팅과 타로카드 등 재능 기부와 호떡 나눔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장병들에게는 군 생활에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성과 분석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시회, 단막극 등 유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군 생활에 뜻깊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군 생활 즐겁게 보낼 것 같습니다. 부대는 평상시 면회가 힘들었던 장병들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깜짝 효행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공원 같은 분위기와 이게 이제 조성이 참 잘 돼 있고요. 흔히 이제 우리 민간어로 말을 상급 단체라 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형님, 아버지 같이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서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아들 군대에 보내면은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2달이 못 먹고 주무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달이 쭉 뻗고 주무셔도 될 만큼 믿음직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 장병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분기별 성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 군 장병들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펼쳤습니다. 장병들은 겨우내 묵은 쓰레기들을 치우며 지역사회의 환경 지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3군단이 22일 새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군단 예하 장병 15,000여 명은 이날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제와 양구, 원통 지역에서 쓰레기 7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인 내린천과 백담사 등을 담당 구역으로 정해 관리하는 등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해온 부대는 이번 정화 활동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부대 주변의 하천과 도로변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고 장병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 장병들도 이날 자연 정화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3시간에 걸쳐 청주 무심천 일대를 돌며 폐비닐과 빈병, 폐기물 등을 수거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청주 지역 하천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물의 날. 우리 군 장병들은 지역의 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올해로 32번째를 맞는 고 윤충노 상사의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부하를 위해 목숨 바친 그의 살신성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현장을 손정민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육군 24단 사령부 내 고 윤충노 상사 추모비 앞에서
윤충노 상사의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로 32회째 맞는 추모식에는 사령부 간부들과 고 윤충노 상사의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고 윤충노 상사는 1984년 3월 21일 팀 스프리트 훈련에서 전차장이라는 직책으로 작전 명령에 따라 흑천을 도하하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발견한 4m 깊이의 웅덩이를 피하지 못해 전차가 가라앉게 됐고 윤충노 상사는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윤충노 상사는 체력을 소진해버려 전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31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대는 이런 고 윤충노 상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해 11월 1일 사단 사령부 내에 추모비를 제작해 건립했습니다. 또한 신병교육대 교육관을 윤충노관이라 명명해 그의 이름 석자를 부대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고 윤충노 상사는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우리 결전부대의 군복무관 멘토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선배 전우입니다. 저희 24단은 고 윤충노 상사의 살신성인의 자세를 이어받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에서는 최근 간부 정예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 윤충노 상사의 고귀한 희생은 간부 정예화에 걸맞는 정예육군상이자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인사행정병과 업무발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대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는 인사행정병과 연관장교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014년 부관병과에서 확대, 개편된 인사행정병과는 기존 부관병과가 수행하던 부대병력 유지, 부대 행사 진행 등에 추가해 인력 획득과 인사근무 등을 수행하며 육군의 작전지속 지원병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선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을 돌이켜보고 병과 추진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대급 이하 간부들이 더욱더 업무에 정통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행정병과는 대대급 인사과장 직책까지 보직돼 야전부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GOP 장병들의 경계 활동을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한국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군용 모노레일인데요.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이동하지 않고 모노레일로 이동하며 경계하는 방식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OP 산악 지역에 설치된 군용 모노레일입니다. 가파른 경사에 구불구불한 계단을 레일을 타고 쉽게 올라갑니다. 원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걸어 다녀야 했던 길입니다. 시속은 평균 6km. 빠른 걸음걸이 수준으로 분당 100m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악지대에는 전 GOP에 이 모노레일을 타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전부 다 굽으로 걸어서 도보로 해서 이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깔고 경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병사들이 이제 편안하게 경계에만 중점을 두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모노레일이 설치된 부대는 육군 6사단 GOP. 다음 달 중순엔 육군 21사단 GOP에 설치가 계획됐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산악 지역에 모노레일이 설치돼 운행될 예정입니다. GOP는 이제는 도보로서 병사들이 경계를 하지 말고 이런 군용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경계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고 이제는 이런 기계화로 대한 경계를 해야지만은 우리 군도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 밖에 다양한 모노레일 개발을 구상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적외선 장비가 장착된 24시간 이동형 무인 로봇 모노레일, 철책 지역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 호송용 119 모노레일, 산악 지역 곳곳에 설치돼 신속하게 장비를 나를 수 있는 수송용 모노레일 등 연구개발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런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뭐 고생하는 참 그런 걸 되면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 북한군이 보이는 곳에
이 레일을 깔아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군장병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모노레일 주식회사. 30년간 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군장병들의 효율적인 경계 근무 방식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정보학교가 4월 2일 육군정보학교에서 드론 전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정보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군 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니어 사관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역 예정 간부 20명이 대상이며 4월 15일까지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로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직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전역 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3월 30일부터 이틀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는 우수 유망 기업 150여 개가 참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3월 25일까지 전투병과 대령을 대상으로 국외 정책연수와 군사교육 과정을 선발합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재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5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는 서해 소해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